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나이지리아 CBDC 이 나이아의 거래 총액이 도입 18개월 만에 63% 증가한 220억 나이라, 당시 한화로 약 572억 5,176만 원을 기록하며 현금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 자산 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하는데요. 현지 시간 1일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 자산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압둘 카디르 아바스 SEC 증권 및 투자 서비스 책임자는 핀테크 기업의 토큰 발행 허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어 디지털 거래소는 1년간의 규제 인큐베이션 기간을 통해서 토큰화 자산 거래 서비스를 임시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암호화폐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 기간 이후 토큰화 자산 거래 허용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지난달 알케미페이는 나이지리아에서 암호화폐 구매 시 현지 은행 이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나이지리아 통화인 나이라 및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예전에도 이런 암호화폐를 이제 조금 좋게 보고 있다는 그 뉴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테고, 그냥 잊혀졌던, 좀 잠시 잊고 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너무나 지금 잘 되고 있네요. 물론 이제 CBDC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일반적인 토큰 프로젝트랑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크립토를 활용해서 국가 단위로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반응도 좋고 이게 현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다 라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이 업계에 긍정적인 뉴스이지 않을까, 희망적인 뉴스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물가 폭등 문제를 겪고 있는 터키와 아르헨티나가 암호화폐 보유율 기준 전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현지 시간 2일 보도됐다고 합니다. 매체는 터키, 아르헨티나처럼 물가는 급등하고 법정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 안전자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리서치 기업에 따르면 터키의 암호화폐 보유율은 27.1%, 아르헨티나는 23.5%로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율인 11.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달러와 1대1 가치를 제공하는 USD 코인이나 테더 USDT가 부족한 달러의 대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결제 플랫폼 트라이벌 크레딧의 애합 자구를 수석연구원은 개인이든 기관이든 현지 통화 절하를 해칭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USDC나 USDC처럼 더 강한 통화에 연동된 자산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데시슬라바 오베르트 카이코 애널리스트는 대통령 및 의원 선거를 앞둔 터키에서 지난주 USDT 리라화 거래량이 수개월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공통점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점,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자본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3월 기준 터키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 수준인 5%보다 10배 높은 50.51%를 기록했고요. 아르헨티나는 무려
104%의 물가 상승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터키의 리라화와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요. 페소는 공식 환율에 따라 달러당 222에 거래돼야 하지만 암시장에서는 2배가 넘는 464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1년 내 디폴트 확률은 각각 17%, 23%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장 분석업체 K33 리서치는 암호화폐 채택은 자본 통제, 금융 불안정, 정치 불안이 큰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문제는 예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었죠. 엘살바도르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물가 상승과 이제 법정화폐 가치 하락이 되는 이제 국가에서는 심심찮게 암호화폐를 기축통화로 사용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모르겠어요. 맨날 대안이라고 얘기만 하고 뭔가 발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나이지리아나 엘살바도르처럼 막 이렇게 진짜 과감하게 하지는 않고 아직은 좀 연구 단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정말로 진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조금 시기상조다 라고 해서 그냥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소식입니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가 홍콩을 중국 본토 암호화폐 개방의 시험장으로 삼은 것이 매우 현명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창펑자오는 지난 1일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진행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MA죠. 에서 은행이 암호화폐 업계를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받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콩은 암호화폐에 매우 개방적이고 이는 매우 좋은 변화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전통은행에 잇따른 위기가 암호화폐 업계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확실히 했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되게 파산을 했잖아요. 실리콘밸리나 시그니처 뱅크 등등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은행들이 파산을 맞이했는데, 이런 은행 위기에 불안감이 조성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대체 투자의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하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등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암호화폐는 이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은행 위기와 암호화폐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앞서 이제 터키, 아르헨티나 소식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은행이 어렵다고 해서 법정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은행이나 이런 내가 어렵다고 해서 암호화폐가 그게 대안이 된다 이런 좀 관련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입장을 확실히 한 거예요. 그는 암호화폐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일 뿐이고 은행이 실패한다고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은행 시스템이 견고하고 안정돼야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다 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은행 시스템이 견고하고 안정되게 뒷받침될 때 암호화폐 시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행 위기가 자꾸 이제 재점화될 때마다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면서 마치 은행과 암호화폐 간의 예기치 못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조금 경계하고자 좀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펑자오는 우리는 암호화폐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은행이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하고 소통해야만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업계와의 유동성이 통합된다. 이는 두 업계 모두 이득이 되는 일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게 스탠스가 좀 뭔가 이도저도 아닌 듯한 느낌을 많이 좀 받긴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은행과 뭐 공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투자 수단 중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막 사용처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용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를 뭐 사고 파는 뭐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쉽게 사용한다고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실생활에서 암호화폐로 뭐 물건을 산다거나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후자라고 한다면 되게 앞에 말과 좀 뭔가 배치되는 그런 발언인 것 같아서 뭐 투자 수단일 뿐인데 뭐 생활에서 사용하는 사용처를 그런 환경을 왜 조성해야 되는지는 뭐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확실하게 딱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기분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채스님과 기린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녹음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96화 오늘도 채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저 이거 음료수 좀 따겠습니다. 네. 아니 하고 아니 네. 제가 요즘 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지 이걸 따고서는 시작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걸 손만 올려놓고서는 녹음을 눌러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제 목마를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조용히 땄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원피스 공식 랭커가 되면서 이 지비님이랑은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됐고요. 아니 그러면은 역전된 건가요? 아니 이제 점차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예. 뭐 역전 이런 개념은 없고 그냥 지금 현재 뭐 랭킹은 높으니까 아니 랭커는 맞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공식 랭커잖아요. 뭐 6,400등 뭐 하는 것 같던데 네. 근데 이게 유저가 5천만 넘으니까 오. 6,400등이면은 괜찮은 거죠. 굉장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시즌 랭킹이고 시즌 끝나면 또 리셋 되니까 그때 이제 다시 동급으로 맞춰지는 거죠. 지금 그거 아세요? 저 벌써 SS 올라왔어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보니까 S던데. 좀 녹음 오면서 올렸어요. S 플러스로. 근데 이거는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많이 요즘에 못해서 누구처럼 한가하게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그게 뭐 점수 따고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뭐 조금 여유 생기면 짬짬이 해가지고 또 다시 따라잡아야죠. 패배자의 변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명은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스즈메 문단속을 그거 봤습니다. 뭐 500만 넘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레드원푸스인가 그 그룹이 완전 조명됐다고 OST 만든. OST만 안 보셨어요? 네, 저 보려고 그러는데 재밌어요? 그게 무슨 이제 감독인 신카이 마코토의 재난 3부작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거였다고 해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 앞에 두 개는 다 봤거든요. 원래
근데 하나는 우리 같이 보지 않았나요? 날씨의 아이. 그랬나? 그쵸, 예전에 같이 만든 거 목동에서. 같은데. 목동에서, 네, 예. 네. 그 날씨의 아이가 이제 두 번째 작품이고 첫 번째가 이제 너의 이름은, 그 다음에 날씨의 아이, 그 다음에 스즈메의 문단속인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 이거는 이제 재난 3부작의 마지막을 장식할 목적으로 굉장히 메시지에 엄청 집중했다. 재미는 없나 보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는데 이제 앞에 두 개는 조금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뭐 그런 것보다도 되게 판타지스러운 그 환경에서 그 막 재난이 그냥 하나의 그냥 소재로만 작용할 뿐이지 그게 막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걸 많이 못 느꼈는데, 그리고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되게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그냥 꾸며놓은 그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이거는 완전 사랑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재난 3부작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좀 그런. 몇 위에 그래서 3개 중에. 세 개 중에? 그 애매해. 앞에 두 개와 좀 느낌이 많이 달라가지고. 3위로. 아니, 진짜로. 진짜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거를 또 저는 배경을 알고 봤잖아요. 다른 분들도 알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 전, 몇 년 전에 대지진, 일본에서 막 쓰나미 막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스촨성에서. 스촨성이래. 그건 중국이구나. 아무튼, 일본에서 이제 났는데, 그거를 잊지 말자. 뭐 이런 막 그런 배경적인 것도 좀 들었고, 그 안에 보면 막 관동 대지진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걸 알고 보니까 훨씬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순위를 진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뭐 어떤 거 보고서 뭐 재미없었다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순위 팍팍 매기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 신카이 마코토 그 앞에 두 개를 좋아했던 그런 매력은 떨어지지만 또 다른 어떤 매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3위로. 답답하네. 안 본 사람이 자꾸. 아니 저 볼 거예요. 볼 거예요. 네. 제가 나중에 리뷰를 또. 3위 아니라니까 일은 답답한 거예요. 아무튼 3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워낙 다 재밌으니까 네. 사실 뭐 3위여도 재밌는 거죠. 이거. 아니 근데 3개 중에 3위면 아무튼 근데 이제 앞에 두 개는 생각 없이 봤다면 이거는 좀 생각하고 보면 재밌겠다. 네. 저는 뭐 크게 한 건 없는데 오늘 오전에 체스님이 메신저로 소주 한 짝 뭐 이런 약간 유머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 어떤 분이 노래를 부르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주식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주식하는 상황을 유머로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셨는데 제목들이 이제 뭐 내가 저지른 작전, 소주 한 짝, 세력과 함께 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임창정. 네, 이제 근데 노래를 실제로 부르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못 불러. 근데 끝까지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 말에 저기도 없이 주저도 없이 정말 열심히 부르세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깔깔대고 웃었다. 그분 고소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게 뭐 고속감이 되는지는 이게 잘 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임창정 씨를 제외하고라서라도 공감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네. 요즘에 뭐 난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 패러디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부러 보지는 않은데 아무튼 두 분은 그쪽 코드가 좀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저도 주식은 안 하는데 개그 코드가. 근데 정말 웃겨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도 주옥 같은데 노래 실력도 정말 지읒 같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래 실력이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지. 너무 잘 부르면 또 재미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넘어가 볼 텐데 왜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봐? 아니 이거 검색했는데 진짜 재밌어 보여가지고. 이따 녹음 끝나고 네. 돌아가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 뭐 주제는 뭐 다른 거보다도 아까 이제 들어보래서 여러 국가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뭐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은행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근데 요즘에 발음이 나이지리아 뭐 좀 이런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점점 사람이 말이 좀 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발음이 자꾸 안 돼서 아까도 자꾸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좀 길어졌는데 아니 아직 그 연세가 그렇게 그러니까. 많지 않으신데 한창 발음 더 잘할 나이인데 이게 말을 요즘에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이게 입이 좀 게을러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발음이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DC를 하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아예 그런 거를 하고 있고 터키와 아르헨티나도 이제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를 좀 리라와 페소를 어떻게 좀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을 크립토에서 찾고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정부 주도 하에 하는 거다 보니 뭐 은행이 끼겠죠 뭐 거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장펑자오가 뭐 인터뷰를 하면서 은행과 크립토는 좀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은행이 좀 뒷받침되면서 이제 그 속에서 크립토 시장이 조금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좀 더 크립토 시장도 잘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뭔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나온 그런 어떤 이제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나온 어떤 배경에 있어서는 은행 얘기가 꼭 나왔잖아요. 은행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은행이 좀 암호화폐와 배치되는 그런 좀 관계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그런 장펑자오와 같은 인식의 변화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럼 앞으로 나아갈 이 업계에서는 이제 뭐 은행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지 좋을까? 은행은 진짜 그러면은 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동료가 될 수 있을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냥 뭐 사실은 관계인 거죠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뭐 네. 이렇게 이익이 되니까 네. 사인해서 사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애증 관계처럼 이제 있는 거죠. 사실 장펑자오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당연한 게 지금 장펑자오는 뭐 동급이다 이럴 상황이 아닐 거예요 지금. 저기 이제 300년이냐 이제 100년이냐 지금 그걸 두고 지금 법적 다툼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팍스도 이제 그 빚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 통과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가 원래 이제 중앙은행을 대체한다 이제 그런 말이 싹 들어갔고 되게 황당한 거는 중앙은행이 그 계좌 안 열어주니까 크립토가 활성화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크립토 업계 사람들이 예전에 싸우던 사람들이 지금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실명 계좌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랑 크립토랑 은행은 크립토 없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어요. 왔잖아요. 근데 크립토는 은행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급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이런 거는 있죠. 은행이 크립토로 하여금 자금 유동성을 더 풍부하게 가져갈 수는 있죠. 그런 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크립토가 은행이랑 동급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립토가 좀 일상생활에 쓰여야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예금도 있고 뭐 그 여신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 은행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장펑자도 보면은 그 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투자 외에는 이제 크립토의 그 실생 사례가 이제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주고받는 관계가 은행이 받는 거는 뭐 거래소 수수료 받는 거고 나머지는 다 크립토가 거의 다 이제 합법적인 지위받고 은행 똑같이 인가되고 동급으로 되게 되면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 손해죠. 법 다 지켰는데 얘네들은 그냥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익 관계로서는 앞으로 갈 것 같긴 한데 크립토가 원래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했을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체스님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전 다른 관점에서 나쁜 말을 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크립토가 지금 왜 이렇게 은행에 목매게 되었냐? 뭐 당연히 규제 때문도 있지만 일단은 그 채굴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한테까지 확장되는데 좀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 크립토를 쓰게 하려면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생겨야 되는데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개, 뭐 이제 그 채굴하는 거랑 그다음에 거래소 통하는 거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특히 네. 이제 법정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래를 통하려면은 은행 계좌가 필요하고. 근데 이게 아니면 이제 채굴이었던 건데 사실은 그 비트코인 채굴기가 이제 워낙 판을 치면서 일반인들은 사실상 이제 그거를 어떤 다른 거래소 이외 다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아예 사라졌고 뭐 다른 코인이나 토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크립토 업계 자체에서 이미 자기들이 스스로 이 많은 유저 베이스를 늘릴 수 있는 이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부를 늘리려고 막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이 크립토를 많이 뿌릴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막아버렸다. 이게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채굴을 보편화시켰어야 됐어. 그런 법이 이렇게 안 돼. 왜냐면 개개인들이 다 소상공인들이 다 채굴하고 있으면은 야 이거 우리 죽으라는 건 이렇게 되면 법이 이렇게 안 나왔다고. 근데 너무 소수한테 가버려가지고 그게 제일 진짜 그때 골든타임 놓친 거죠. 그때가 진짜 그 비트코인 막 30만 원 할 때 막 PC방에서 채굴하고 모네로 채굴할 때 그때 이제 더 일반인들한테 좀 이런 걸 뿌려가지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업계 사람들이 이제 그 채굴에 대한 것들을 보편화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비트코인 가격 띄우려고 한 게 가장 큰 페인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채굴도 자기네들이 다 어쨌든 독점하려고. 그러니까 독점을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도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왜냐면 뭐 POW 어쨌든 POW 처음 나왔을 때 이거 POW보다 뭐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 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A식 나왔을 때도 뭐 어쨌든 돈 벌고 싶은 사람들 막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네트워크에 기여하니까 보상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뭐 결국은 통로가 막혀 버렸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 뭐 그게 뭐 프로브 뭐 스테이킹 이거 뭐 프로브 비헤이비어고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결국은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든 피오 땡땡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채굴해서 돈 번을 다 스테이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빈익빈 현상이 더 극심화된 거라고요. 근데 진짜 이 포인트가 많은 건 채굴을 보편화시켰으면은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PC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인정이 안 되면은 또 뭐냐 이러면서 막 이 법은 사실 개정할 때 같은 편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안 개정할 때 이제 얼마나 보편 다수한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건데 그 코인은 너무 극소수한테 부가 편중되니까 자꾸 이 제한을 거기만 이제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제 온 국민이 뭐 정말 그 투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학습해보고 뭐 비트코인 뭐 소량의 비트코인을 취득해보고 그걸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발전시켜 왔으면 아마 이런 양상이 안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채굴장들도 사실은 이렇게 못 뛰어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개개인들이 힘을 합하면은 그냥 채굴장 막 시위하고 이러면은 그런데 그게 이제 가장 큰 페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크립토가 은행 아래에 머리 숙이고, 그러니까 뭐 아까 사실혼 관계라고 하셨는데 거의 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과 노예 관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 하인 수준까지 이제 간 것 같고 은행은 심지어 이제 뒤로는 사실 다 많은 금융업계에서 크립토를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땡땡 거래소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상 스스로 이제 겸손해진. 그 은행도 상황이다. 사실 크립토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뭐 괜찮은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니네는 하지만 우리가 할게 좀 이런 느낌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건 괜찮은데 니네가 하는 거는 못 믿어. 야 우리 은행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런 월드 컴퓨팅 개념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나왔고 뭐 골렘도 그렇고 되게 슈퍼컴퓨터를 이제 그 네트워크 파워를 해결하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네트워크의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이제 서버를 만들고 그런 운동이 있었긴 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너무 어려워 쓰기가. 프로그램 쓰는 게 토렌트보다 어려우면 사실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쉽게 만들거나 그거에 대한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더 보편화됐으면은
사실은 뭐 지금 DM이라든지 이런 게 구동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여기 코인이 있다라는 전제로 출발하게 되면은 DM도 할 수 있거든요. 남아있는 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서는 자꾸 또 새로운 코인 나오면 새로운 코인 사라고 하면은 새로운 코인 살 수 있는 사람이 기존에 채굴했던 사람들밖에 없죠. 메타마스크에서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하는 게. 사실 토렌트도 말씀하신 토렌트도 그게 막 사용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크립토는 더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렌트는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불법적이든 뭐 합법적이든 어쨌든 쓰는 사람들은 많이 그래도 쓰고 있는 좀 그런 서비스인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쓰죠. 예. 근데 크립토는 좀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분명하게 뭐 그러니까 토렌트를 보면은 기술이 어려워도 컨텐츠가 좋으면 어떻게든 알아내서라도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건 기술은 더 어려운데 컨텐츠는 더 별로니까 이게 더 보편화되기도 어렵고 좀 이런 한계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은행과 크립토를 좀 보자면은 다른 관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이커머스는 은행의 종속적이에요. 어떤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은 은행의 종속적인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현금으로 다 이렇게 원화로 다 먹고 사니까. 그렇죠. 지금 은행 계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웬만하면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종속적인데 뭐 우리가 이 뭐라 그래 삼성전자를 은행에 종속적이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뭐 아니면은 그냥 쇼핑몰 그 어디 의류 쇼핑몰을 은행에 종속적인 관계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립토 업계지만 은행이 그냥 계좌 열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은행은 그냥 당연한 거야. 크립토 업계에서 그냥 붙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크립토는 그냥 크립토만의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네. 전제가 있죠. 어떤? 크립토가 깝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죠? 처음에는 그렇게 깝시다.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은행은 이제 없어질 거야. 네. 저 파산할 거야. 그건 그렇죠. 이제 웹3가 다 먹을 거야. 블록체인이 다 이길 거야. 토큰 경제가 살아날 거야. 이러면서 실명 계좌 안 열어줘서 우리 망했어.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을 그렇게 까불지 말고 그냥 은행에 있는 건데 우리가 뭐 마이크로 페이먼트라든지 은행이 좀 하기에 비용이 좀 그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하겠다 이런 측면이면은 말을 못 하는데 이 바이낸스도 그렇고 한창 막 국가랑 싸우야 덤벼 이러다가 이제 300년 먹을 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동료다 난 이 스탠스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구질구질하네. 이렇게 들으니까 동료가 되라도 구질구질한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린 다른 길이야 이런 거. 웃긴 게 뭐냐면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인정을 아니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은행 무시했어요. 은행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우리 크립토로 먹고 살 수 있고 막 뭐 크립토 펀드 조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유동성이 클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근데 크립토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 자존심은 있으니까 말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은행이랑 동급은 되겠지. 대치하려고 그랬는데 은행이랑 동급이 동료다 동료. 은근슬쩍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가 뭐 투명성 뭐 이런 거랑 안 맞잖아요.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공개하고 인정하고 이런 문화여야 되는데 사실 정치도 그런 거를 원하는 거잖아. 정치인들 싫어하는 이유가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런데 이거 똑같이 막 더 나은 시스템인 줄 알았더니 거짓말 더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갑자기 은근슬쩍 막 너 나랑 싸우면 내가 더 이길 걸 그러다가 갑자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급은 맞아 친구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뭉뚱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하인이었어. 친구하면 자기한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발전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인정을 해야지 문제점이 보이고 해결할 방향이 나오는데 이거는 죽어도 인정을 안 하고 또 토큰쟁이들은 이래요. 이제 웹3 프로토콜이 이제 뭐 은행을 대체할 것이다. 언제 대체할 건데? 100년 뒤에? 그러면 전제가 실명 계좌도 열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거면은 그럼 지금 사업하지 말고 저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라고 그래.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아이디어만 건데. 잘 짜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말만 많아지고 보여지는 게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작동자도 이게 인터뷰한 거 보니까 기사 보니까 되게 교묘하게 말 잘하더만. 아니, 저는 그래서 들어볼 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헷갈리는 거야. 얘가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그 말도 막 투자 종목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러면서 엄청 평가절하해버려 크립토를. 근데 이제 여기 상장되어 있는 웹3 프로젝트들은 다 이제 우리는 탈중앙하고 막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될 거고 그런데 거기 상장시킨 그 상장사 그 주관 회사가 그러니까. 은행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다 우리는 그 얘네들도 다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을 텐데 활용처 만들려고. 근데 갑자기 그냥 투자 종목일 뿐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인터뷰 말미에는 크립토가 쉽게 쓰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막 뭐 이상한 또 얘기를 하니까 투자 종목일 뿐인 거랑 막 이거랑 좀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뭐 본인도 막 되게 순간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느낌이 드는 논리가 이제 공색해졌어요. 너무 오래 울어먹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투자 종목일 뿐이다라고 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아니 이게 크립토가 그럼 투자 종목으로서 나온 거냐고. 블록체인이 새로운 투자 종목을 만들고자 나온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너무 지금 뭔가 불필요한 지금 기술 낭비, 재능 낭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투자할 목적으로 그냥 만든 거면은 뭐 이런 거 없어도 이 정도 고도화 안 시켜도 되는데 맨날 POW냐 POS냐 뭐 이런 걸 왜 싸우고 앉았냐고. 어차피 그냥 투자 종목일 뿐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 줄 알겠는데 좀 동의하기 어렵고,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은행과 동료가 된다? 그러면은 크립토는 계속 그냥 투자 종목, 투기 종목으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밖에 존재할 수 없을 크립토라면 난 나가겠다. 이 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나가서 뭐 먹고 살라고? 아예 블로킹이나 해야지. 후원 받으면서 이거 유튜브로 진출해가지고 혼자서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어쨌든 삼성전자라고 놓고 보면 삼성전자도 그 제품도 있고 제품도 잘 되면서 주식 투자도 같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투자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거 나름대로의 또 사용처도 있어가지고 이게 잘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좀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 사용은 안 되고 투자만 있는 거는 정말 기형적인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그러니까 더 막 사람들이 데이터 쪼가리 막 말도 안 된다, 리스크가 크다 한 게 그런 부분 때문인 게 아닌가. 뭐 삼성전자가 뭔가 상장사들은 다 그 회사 제품이든 서비스든 뭔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그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를 하니까 이게 너무 말이 되는데 크립토는 그런 게 전혀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니까. 그렇다고 투자 이 시총이 막 무슨 뭐 몇백만 원 이러면은 뭐 그나마라도 말이 되겠는데 시총은 막 무슨 막 몇천억 막 이런 상황에서 사용처 빵 이러니까 오히려 진짜 이건 기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발언을 한 거다라고 좀 느껴져요. 장펑자오의 발언이. 좀 되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과 동료가 되고 협력 관계가 되고 하는 거는 좋지만 그 발언 밑에 깔려있는 어떤 이 사람이 크립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가치관은 굉장히 이제 조금 실망스럽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법규가 되게 재밌는 게 법규? 예전에 채굴장들 엄청 막 비닐하우스에도 하고 할 때 뭐가 있었냐면은 채굴 금지법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채굴 금지법이 채굴이 사라지니까 채굴 금지법 자체가 논의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채굴에 대한 거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채굴장 운영해도 되거든요. 아마 이거는 법 잘 통과 못 시킬 거예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도 POS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채굴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채굴할 게 없네. 그러니까
사실은 크립토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크립토를 보편화시킬 방법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 프로그램 하나 설치해놓고 컴퓨터만 켜놓으면 알아서 코인이 들어온다. 이 정도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세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채굴 이거 하는 거 세팅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누군가가 계속 힘써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도 채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바일 어차피 우리 계속 하니까 좀 데이터 좀 이렇게 켜놓고서는 조금씩 해두면은 이미 코인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에서 안 사도 되잖아요. 여기서 디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걸로 뭐 딴 거를 한다거나 그러면 모자란 거는 또 거래소에서 사올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유즈 케이스를 앞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만드냐는 거죠. 이게 채굴 보편화를 이제 아무도 관심 없을 텐데. 저는 체스님이 항상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은 되게 아이디어 이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토렌트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사실 채굴 구조로 쓰기에 정말 적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에 기여하면서 내가 가진 자료들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하는 대신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뭔가 내가 받는다면, 왜냐면 그냥 이거 채굴기 돌려놓고 있었을 때 그 비판 여론이 전력 낭비다, 환경 파괴다 이런 얘기도 막 엄청 많이 있었고, 뭐 이제 기모린 님께서는 이런 쓸데없는 이 행위, 이런 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수학 문제 푸는 막 이런 거 막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신 적도 있을 정도로 채굴 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상을 줘야 되는 행위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잘 풀어서 뭐 토렌트라든지 어떤 다른 방식들을 만든다면은 사람들도 납득하고, 뭐 예를 들어 그냥 기업에서 일하는 거에 인센티브를 뭐 크립토로 준다든지, 본인이 비율 정해가지고 뭐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만들든지, 기술적으로 저는 모르니까 해가지고 뭐 하든지 해서 좀 사람들이 채굴을 할 수 있는 그 방식을 다양하게, 그리고 좀 사람들이 납득이 가능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만든다면은 너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기모 님께 욕도 안 듣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이제 그렇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이 채굴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크립토가 은행 밑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은 너무 자극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은행과의 관계가 그렇게 조금 안 좋게 형성이 된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도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채굴이 보편화됐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게 굉장히 오늘 좀 값진 그 딱 소득이었던 것 같고, 한 줄 논평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채굴이 미래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 채굴장 같은 채굴이 미래도 좀 뭔가 어떤 특정 정치색을 띄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거 뭐냐, 제가 말하는 채굴장이 미래다가 아니라 개인 PC로서 이제 채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그 미래다. 왜냐면 채굴을 하게 되면 은행 계좌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계속 이제 그걸로 이제 전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덱스라도 있으면 가치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 이제 그 환전을 하는데, 사실 디앱이 발달되어 있으면 이 토큰이 다 디앱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뭐 커머스는 어딘가 이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환전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 가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내재 가치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건 결국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에티오피아 돈 주면은 좋겠어요? 달러 주면 좋겠어요? 커피 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커피는 이게 있잖아요. 쓰임새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돈은 쓰임새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못 믿는 거지. 돈도 돈인데, 정부에서 발행한 돈인데 똑같은 거예요. 토큰도 어딘가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처분을 안 해요. 그쵸. 거기 쓰면 되니까. 근데 쓰일 때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 이제 돈을 이제 거래소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지금 이 토큰은 어디에서 쓰일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백 개의 코인들이 거기서 거래되니까 거래소만 배부르고 이제 웹3가 가난한 건데, 이 개개인한테 그 보편화할 수 있는 거는 메인넷이 잘 만들어야 돼. 메인넷이 그렇게 채굴 방식이나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만약에 성공하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디앱도 만들고, 그리고 은행 계좌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 그러면은 점점 이제 그 메인넷이 점점 올라가겠죠. 네. 아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 쓰임새라는 게 여기 뭐 사용처 생겼어? 그러면 이 코인 펌핑하겠다. 이제 좀 들고 있어야지. 그랬다가 팔아야지. 이러면은 쓰임새가 제대로 된 쓰임새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제대로 된 쓰임새라고 한다면 이거 써야겠다. 내가 이거 가지고 쟁여놨다가 나중에 저거 보편화되면 내가 이걸로 집 사고 차 사고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가 돼야지 이게 제대로 된 쓰임새를 만들었다는 거지. 야 이거 들고 있으면은 저거 쓰임새 생기면은 이거 호재네. 좀 들고 있다가 팔아야지. 이런 거면은 그 사람은 이 쓰임새가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나는 저걸 안 쓸 건데 어쨌든 이거 팔 때 가격은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 솔직히 그런 관점에서 쓰임새를 잘 만들어야 된다. 너무 이제 양아치처럼 막 이 코딱지만한 쓰임새 놓고서는 막 호재 해가지고 펌핑해서 막 이런 식으로 가서는 미래가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 한 줄 논평은 기리님이 저 말하고 있는데 빤히 쳐다보면서 알겠는데 근데 네 한 줄 논평은 뭔데? 좀 이런 눈빛으로 저는 하신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농구 플레이오프 보셔야 돼가지고 지금 계속 낮에 하네요. 네,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또 기린 씨가 팬인 그 르브론 제임스의 LA 레이커스랑 스테픈 커리의 그거 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 오시기 전에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말 길게 하고 있어요. 제 한 줄 논평은 너가 뭐 때문에 이 업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라고 이제 긴 한 줄 논평. 긴 한 줄 논평. 좀 더 논평이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장풍저우를 겨냥한 발언이지만 장풍저우뿐만 아니라 이 업계 사람들이 과연 내가 어떤 크립토의 매력, 블록체인의 어떤 매력을 좋아해서 이 업계에 들어왔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거가 이제 초심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잊지 말아야지 내가 한결같이 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누구처럼 막 자기는 원래 크립토나 블록체인의 정신은 요런 거다라고 하면서 왔다가 갑자기 이제 돈도 벌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니야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저는 이제 인간으로서 되게 멋지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펑자오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권대영 저기 감옥 투어랑 비슷한. 네. 지금 장펑자오가 중국이랑 어디죠? 뭐 홍콩인지 홍콩. 싱가포르인지 그러니까 어디 나라에 있는지 지금 네. 사실 정확히 모르겠고 국적도 어딘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저기 국적이 해양이다. 해양? 바다? 별명이 문어라 가지고. 장풍자오 별명이 문어였어요? 왜요? 아니 좀 이렇게. 헤어가 헤어가. 그나? 몰랐네. 별명이 그랬대. 별주부. 별주부였구나. 용궁이었구나, 용궁. 네, 그렇군요. 근데 들어볼 기사 봤을 때는 홍콩을 중국 본토의 시험장이라고 한 거 보면은 이제 홍콩 사람으로 하기에는 좀 글른 것 같고 표현이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기린님을 NBA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습니다. 뭐 저희 블로킹 296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정의칭과 블로킹 297화로 또 돌아오면서 또 근황 얘기도 좀 하면서 네, 멘트를 빨리 끝내주세요. 자꾸 늘어지는데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